그 유명한 동서아토를 모르신다고요? 유명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선전 좀 해요. 유명해지고. 예, 대구에 가장 독립 영화를 많이 하고 예술 영화 많이 하는 동서아톨. 예, 오늘 저 동성아트홀에 뭉쳐야 뜬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남국진당하고 또 어느 의원실하고 같이 하는 거죠 지금? 안민석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이랑 이재정 의원님 오시는 거죠? 네, 같이 하는 네. 뭉쳐야 뜬다. 여기 실황하러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재정 의원님은 우리 대구 출신이죠. 그렇죠. 특히 우리 대구의 북구. 자랑입니다. 네, 대구의 출신이시고 네. 대구 출신이신데 저 옆에 계세요. 일단 계세요. 네. 일단 그쪽으로 좀 가볼까요? 의원님 저희들 준마 있습니다. 예, 준마에서 대구에 인터뷰. 사는 생활 실천 토크 방송. 네. 의원님 잠깐 소개 같이 해줄 수 있을까요? 예, 더불어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지금부터 대구말로. 네네. 예, 저 대구 출신이고요. 이재정입니다. 고향이 아니에요. 자꾸 서울말로 자꾸 썰려고 그러는가 봐요. 오늘 방송에서만큼은 우리 네. 토속 대구 말씀 정말요. 해주시죠. 네, 대구말 잊어버리시죠. 제가 이 정치인들이 마이크 있고 카메라 있으면 자꾸 서울말이 나와요. 근데 대구 오면 진짜 친정엄마 집에서 애 보고 계시지만 친정 온 것 같은 느낌에 좀 울컥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그리고 이렇게 정말 처음 뵀는데 사실은 처음 뵀는데 예, 되게 가까이서 뵌 것처럼 반가워해 저는 주셔가지고 의원님을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성화여고 출신에다가 경북대학교 출신 맞죠? 예. 반가워해 주셔가지고 훨씬 더 좋아요. 너무 정겹네요. 이렇게까지 확 다가와서 축하해 주시고 대구 온 거 축하해 대구 자주 주시고. 찾아주십시오. 네, 사실은 힘들 때면 생각나는 게 고향이긴 하잖아요. 근데 뭐 고향에 계신 부모님 모셔다가 지금 애 키우느라 더 힘들게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또 비슷하게 뛰어놀도 이 거리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의회에서 활동하신 거 보니까 대구 사람들 오히려 힘이 납니다. 든든합니다. 아니 정말 대구가 많은 대통령 그리고 집권 여당의 이제 정치인들을 많이 배출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혜택을 못 받고서도 무슨 영남 패권주의인 것처럼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정작 대구 내려와 보면 대구 시민들 굉장히 팍팍하게 사시고 대구 전국 어떤 지역보다 돈이 안 돌아가는 맞아요. 예, 그런 빈익빈 대구에 대한 고립부가 제일 심한 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전국구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대구 출생 그리고 또 학부도 대구에서 보냈기 때문에 대구에 대한 생각은 전 정말 지역구 같은 느낌으로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뭐 대구 출마 선언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느낌으로 생기고 있고 또 우리 민주당에 TK 특위가 있어요. 대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없다 보니까 TK 특위는 바로 대구의 공무원들도 저희한테 와서 어떤 예산 문제나 이런 걸 상의를 해요. 그러면 모든 전 상임위의 언론,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다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결이 돼요. 심지어 저희 당대표님도 특별위원회처럼 돼 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다 홍일학 의원님과 추미애 대표님의 지령을 받아서 일을 시작하면 제대로 해버립니다. 소방관 특별법 네네.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대구 분들한테 이해 쉽게 예. 한마디 해주신다면. 소방관들이 처우가 어렵다 또는 이번에 제천이나 밀양 사례처럼 왜 초기에 저렇게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저것밖에 안 되지 더 많이 출동해가지고 빨리 조기 진압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정말 제천하고 서초구만 하더라도 그 배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뭐 4배에서 10배까지 나기도 하는데요. 대구 시민이라고 제천 시민이라고 서울 서초 구민에 비해서 덜 보호받아야 되는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름 보호를 위해서는 사실상 소방관 국가직화가 필요합니다. 지방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재정 여건에 따라서 참여를 받고 있거든요. 이제 소방관 국가직화라는 산이 남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성원해 주셔가지고 소방청 독립을 통해서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만들어냈거든요. 남은 산 마저 넘을 때까지 제가 끝까지 힘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대구 소방관 분들하고 의용 소방대 분들한테 파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예. 늘 고생하시면서도 또 화재 현장에서 안타까운 상황들 때문에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아직도 또
피로조차도 제대로 못 풀고 계시는 우리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의용 소방대 여러분, 국민 모두 여러분들 편입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오늘 저희들 들어오다 보니까 의원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불리고 있는데 네, 뭐 먼저 느낌이 이렇게 환호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서울하고 대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뭐 오늘은 좀 얌전한 편이에요. 이 정도. 그래요? 기가 많이 끊겼지? 인원이 얼마 안 특히 이제 돼가지고. 지난 여름에 이곳에서 제가 네, 북토크쇼 그때. 했을 네, 때 그때도 그때도 제가 뭐 뵀어요. 그때 비하면은 뭐 반의 반 수준도 안 돼요. 맞습니다. 그때는 큰일 막 치를 때처럼 근데 이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존중돼야 되지만 보수가 품격을 잃으면은 보수로서 생명을 잃는 거거든요. 좀 품격 있는 보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또 한 축인데 저렇게 그냥 뭐 술 취한 분들도 아니고 저렇게 국회의원을 개새끼라고 하면은 이게 참 보수로서는 절망이죠. 그 오늘 토크쇼 잘 되시길 바라고 네. 재밌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다예요? 더 다른 거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잘 협조하면은 정유라 엄마 이야기도 해줍니다. 개새끼 안민석입니다. 지난주 우리 박주민 의원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박주민 의원은 야, 얘 국회의원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법으로 말한다. 앵무새 온몸으로 말한다. 국회의원 법으로 말한다. 정말 좋은 법으로 의정활동의 전형을 보여주는 우리 박주민 의원과 어느 팟캐스트를 우연히 출연을 했는데요. 서로가 얼떨결에 18년 되면은 18년 좀 발음이 이상하네요. 18년이 되면은 좀 전국 돌면서 특히 좀 어려운 지역을 돌면서 같이 토크쇼를 하자. 그리고 당원들에게 힘도 좀 모아드리고 또 출마자들을 용기를 주는 주로 흠지를 대상으로 그렇게 얼떨결에 서로가 의기투합하는 바람에 이 생교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쓰러질 때까지 한번 이 일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 잘난 것도 없는 사람들이 배지 달았으니까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또 지방선거를 위해서 좀 헌신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돈 써가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네, 박수 한번 나와야죠. 끝나지 않은 전쟁. 요거는 제가 지난 여름에 대구 와서 했어요. 저는 절대로 똑같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저만 오늘 이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시즌 2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전부 다 새로운 내용이니까 야 작년에 끝나지 않은 전쟁 여름에 했잖아. 2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최순실의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MB하고 최순실은 어떻게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 모를까?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MB는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사진을 보세요. 40년 전의 사진입니다. 40년 전의 사진입니다. 40년 전에 503호 순실이 그리고 현대건설 사장 이명박입니다. 요것들이 40년 전에 이렇게 사이좋게 놀아놓고서 모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둘은 지금 무상급식을 먹고 있고요. 오늘이 생신인지 생일인지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가 남았어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검찰은 다스가 누구 건지 며칠 전에 다 밝혀냈어요.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들이 너무 놀랄까봐 좀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MB가 포트라인에 서게 되면, MB가 무너지면, MB가 구속되면은 내부자들이 내부 고발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미 보세요. 40년을 함께 있었던 MB의 집사 김백준이가 입을 불기 시작했어요. 국정원 특활비 MB한테 전해줬다. MB가 받았다.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죠. 아직까지 터지지 않았어요. 4대강 22조 온전하겠습니까? 많이 빼먹었을 거예요. 4대강 22조 쓰면서 MB가 빼먹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 분들은. 다스 누구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함께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MB 거 맞나요? 다스 누구 겁니까? 지나가는 개도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특별하고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방향,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3%가 넘는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또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3만 불 시대가 됐다라고 합니다. 1인당 소득 3만 불이니까요. 3인 가구면 그 가구는 1년에 얼마를 버는 거죠? 예? 저 9만 불을 버는 거죠. 4인 가구면 12만 불을 버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나아진 느낌이 좀 드십니까? 안 들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은 너무 팍팍하고 힘듭니다. 그죠? 왜 그런지, 뭘 바꿔야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은 너무 팍팍하고 힘듭니다. 그죠? 왜 그런지, 뭘 바꿔야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인 이상이 만나서 가구를 만들잖아요. 여기서 가구가 뭐 소파 이런 거 아니고 가구를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의 호응에 제가 소름이 돋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소득,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제가 막 답변하고 넘어갑니다.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60%? 예, 93%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누구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 노동자의 나라라고 부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인구의 절대 다수가 노동을 하고 있고 또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밥을 먹고 산다라는 것은 아까 통계 수치로 보여드린 거죠. 노동자의 나라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그리고 그 기본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가리키지 않으면 노동자에게 유리합니까? 노동자에게 유리해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네, 저는 답변을 안 하겠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미국의 100대 부자 중에 78명이 창업자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우리나라 100대 부자 중에 창업자는 16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오래됐습니까? 미국 자본주의가 오래됐습니까? 그렇죠. 피케티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딱딱하게 굳어져서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는 그런 사회가 온다 그랬죠. 근데 자본주의 역사가 훨씬 짧은 우리나라가 이미 미국보다 몇 배나 딱딱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목은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감시받는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제가 지난 국감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고민했던 내용들 기록물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끝나갈 때 파쇄기가 대거 들어갔잖아요. 막 부지런히 썰어대고 있었을 거예요. 예, 추단컨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캐비넷 문건이 발견이 됐어요. 흘리고 간 거예요. 그 캐비넷 문건들을 제가 보려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보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어야 될 기록물인데 우연히 남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했어요. 저는 가정을 다시 할게요. 그때 발견됐으면 썰렸어요. 썰렸을 기록들이에요. 근데 발견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고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는데 기록 시스템은 사실상 허약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련 의원들도 그런 내가 불편하지만 기록을 제대로 하고 그래서 남겨지는 것을 통해서 국민의 감시를 받고 후세에는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근데 기록을 철저하게 하라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일일이 다 기록하기 싫으니까 기록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방식의 절충을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지정 기록물을 통해서 한참 뒤에 열어볼 수 있도록 하는 나름의 타협점을 한 거예요. 기록은 편안하게 생산해라. 대신에 정말 대통령이 본인이 한 일 중에서 정부적 판단이 중요하고 국가 안보라든지 외교적 문제, 특히 첨예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안 열어볼게 한 게 지정 기록물 제도거든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기존의 그 장치들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기록은 잘 생산하고 또 잘 보존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를 사실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 이제 이 두 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변호사 출신들이에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한 여검사의 자신의 지난 시절 겪었던 이제 성추행 사건,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데요. 저는 두 분의 이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소회, 그리고 국민들에게 또 대구 시민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 그런 거를 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서 검사의 여러 가지 그 용기 때문에 이 사건이 드러났고 또 검찰도 또 대한민국도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도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역시도 유사한 경험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남성 중심의 권위적인 법조 사회에서는 아까 아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데 박주민 의원 아시지 않아요? 우리 연수원부나 회식 자리 가면 교수님 옆자리는 비어져 있죠? 누가 앉아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비단 연수원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그런 문화가 팽배했었죠. 지금 많이 교정되고 있긴 하지만 그 단적인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본 어떤 여성이 조직사회에서 소비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문제제기하기 어려워지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은 남성 권력이 지배하는, 그리고 또 굉장히 권위적이고 권력이 모이는 검찰일 수도 있고 사실 정치권일 수도 있지 않나요? 남성 중심 문화가 많은 곳이죠. 안민석 의원님도 뭐 반성의 기회를 드린다기보다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어쩌면 지금도 드러내지 못할 뻔했던 일이고 많은 여성들에게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의 아픔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박주민 의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그것을 밝혀내는 그러한 지금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법원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고 그래서 첫 번째 조사했을 때는 별로 없었다. 그래서 막 항의하니까 두 번째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됐잖아요. 조사 결과를 봤더니 판사들을 성향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었다. 이게 나왔고 두 번째는 뜻밖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 결과를 가지고 청와대가 거래하려고 했었던 내용이 담긴 문건이 나왔잖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기업의 또 이제 불균형 그걸 이제 열거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의 경우에도 담합, 기업들 간의 담합은 이거 또 내리네. 기업들 간의 담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담합이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의 담합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단가를 부당하게 후려치거나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담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는 나사 하나 납품 안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건 허용돼 있어요. 근데 그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성추행이나 성희롱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능적인 측면 이런 게 좀 있는데 교육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어떤 지금 현재 법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을 더 보완해야 되며 또 새로운 법을 어떻게 발의할 생각이 혹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집행할 수 있는 문화가 되는 것. 당장 서검사의 사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그 문제를 공론화해서 형사 절차화 할 수 있었다면 그거 불가능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뭐 공수처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뭐 해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두가 그런 시선으로 정말 피핑탐, 훔쳐보기 방식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뭉쳐야